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장점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도치 않게 내가 좋아하는 책을, 내 취향에 맞는 책을 발견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도 딱 그런 유형의 책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제목이 그리고 당신이 죽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는 괴짜 과학자들의 기상천외한 죽음 실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진짜 재밌습니다. 정말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해보진 못하는 일들이 있죠. 너무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했다가 다칠까봐 실제로 해보지는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베이터에 케이블이 끊어진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한 100층 높이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연결하고 있는 케이블이 갑자기 끊어진 거예요. 뚝 떨어질 텐데 이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게 되지 않나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또 벼락을 맞는다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챕터도 있고요. 제가 재밌게 본 내용인데, 배가 터지게 먹는다라는 말 우린 자주 하죠. 실제로 얼마나 먹으면 배가 터질까? 이런 내용도 이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먹방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이런 궁금증이 실제로 생기더라고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런 답을 찾아서 보여주는, 아주 재밌게 설명하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짧게 저자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두 명인데요. 첫 번째 저자는 코디 캐시디십니다. 언론인이에요. 주로 스포츠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스포츠 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간결하게 팩트를 전달하면서 재밌게 써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인 거죠. 자, 두 번째 저자는 폴 도허티십니다. 과학자예요. MIT 공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역할이 명확해지는 거죠. 한 명은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분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그 설명을 읽기 좋게, 재미나게 글로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45가지 죽음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자면 수영을 하다가 고래에게 잡아 먹혔을 때 어찌 될 것인가, 그리고 우주에서 맨몸으로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블랙홀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그러니 책에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이런 주의의 문이 붙어 있습니다. 뭔 책이 이래 싶은데 되게 장난스럽잖아요. 근데 내용은 뭐 그렇게 장난스럽진 않아요. 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에 뛰어든다면 이라는 글을 예로 들자면 블랙홀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람이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과정별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과학책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재밌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저자 두 명이서 아주 좀 독특한 양념을 잘 버무려 둔 그런 재미난 과학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재밌게 읽은 글은 쿠키 몬스터만큼 쿠키를 먹는다면 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쿠키 몬스터는 아시는 것처럼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캐릭터죠. 쿠키를 무척 많이 먹는 아이, 그런 캐릭터인데 그냥 음식을 엄청 많이 먹는다면 그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 글의 재미를 느꼈던 이유가 요즘에 먹방 채널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쯔양이라는 유튜버가 등장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유튜브로 봤어요, 그걸. 그러고 나니까 유튜브에 그 알고리즘이 자꾸 쯔양 컨텐츠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쯔양 채널에까지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구독자가 640만 명.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더 놀랐던 건 쯔양이 그냥 평범한 여성 사이즈라는 점이었습니다. 덩치가 클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무 위키를 검색을 해봤더니만 키가 161cm, 그리고 몸무게가 48kg이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여성 사이즈죠. 근데 먹는 걸 보면 한 자리에서 라면 20개, 네, 초밥 240개, 그러니까 방어회를 혼자서 10kg,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에. 찾아봤더니 진짜 먹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줄곧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이 책을 발견했던 거고요. 그래서 무척 재밌게 읽었습니다. 책 내용 짧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위장의 크기는 주먹만 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딱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근데 음식을 먹으면 이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건 다 똑같다고 합니다. 재밌는 점은 날씬할수록 많이 먹을 수 있다 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되게 재밌었는데, 몸에 지방이 적을수록 위가 바깥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설명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쯔양이 딱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그럼 위장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통의 경우 4리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장이 4리터 정도의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위가 한계에 도달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스웨덴의 의사 알고트 K 오베리 씨 덕분에 위장의 물리적인 한계에 대해서 알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80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이 K 오베리 씨가 환자를 한 명 보게 됐는데, 아편 중독자예요. 아편을 과다 복용한 환자의 위를 청소하는 급한 응급 시술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게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 시술이냐면, 위에다가 펌프로 물을 주입하게 되죠. 보통의 경우는 사람이 구토를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마약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구토 반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물풍선처럼 위가 부풀어 오르다가 터져서 수술대 위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의사는 안타까웠겠죠. 네, 그래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K 오베리 씨는 시체를 이용해서 위의 용량을 제대로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됐던 거고요. 그 결과 우리 위장은 최대 4리터까지의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내놓게 됐던 거죠. 4리터면 생수병 큰 거 2개 정도 되죠. 이게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위의 신축성이 뛰어나서 4리터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더라 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핫도그 먹기 대회라고 있죠, 미국에. 그 대회 챔피언인 조이 체스트넛 씨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10분 만에 69개 핫도그를 먹었더라고요. 10분 만에. 이걸 리터로 환산하면 9.5리터라고 합니다. 진짜 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분명 유전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앞서 말했지만 4리터가 한계인 거고요. 만약 이걸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 네, 그 내용도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6리터 정도를 먹는다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있는데 소만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위는 강낭콩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소만은 안쪽으로 굽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터지는 거죠. 이 소만이 터지면서 음식이 위장 밖으로 분출되는 거죠.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터지기 전에도 문제는 생기기 시작한다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왜냐면 평소에 주먹만 하던 이 위장이 6리터 분량의 음식을 받아들이면 크기가 평소보다 20배는 커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신체 부위를 누르게 되죠. 이 책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창자 부위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불어난 위장에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또 호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보다 20배 커진 위장이 폐가 있는 자리까지 밀고 올라가겠죠. 네, 그 바람에 질식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것 말고도 설명이 좀 더 이어지는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찌양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찌양의 최대 기록이 라면 20개 이렇게 돼 있던데요. 라면을 예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라면 하나 끓이는데 필요한 물의 양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면 한 개는 봉지의 설명을 보면 550ml의 물이 필요하죠. 이 물이 있어야지 라면을 제대로 맛있게 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2개를 끓이는데 1리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개를 끓이려면 10리터의 물이 필요하죠. 물론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다 넣고 끓이진 않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절반만 넣는다고 치자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절반만 넣어도 5리터의 물이 필요하죠. 게다가 방송하는 거 보니까 음료수 굉장히 큰 거 병째로 갖다 놓고 마시던데 1.5리터 사이즈의 음료수를 콸콸콸콸 부어서 먹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1.5리터 하고 5리터 합치면 6리터가 벌써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계산을 안 한 게 또 있습니다. 라면 면발 계산 안 했고요. 그리고 김치와 깍두기도 잔뜩 갖다 놓고 먹던데 이것도 계산을 안 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합치면 얼추 잡아도 한 8리터, 9리터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4리터 맥시멈은 훨씬 넘어서는 거죠. 2배 이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건 대충 계산한 결과인데도 그렇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일반인이 이만큼 먹으면 위장이 터진다 라는 점입니다. 근데 쯔양은 멀쩡하죠. 게다가 날씬하고 예쁩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쯔양 채널을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기사 검색해보니까 쯔양도 신체검사, 건강검진을 했더라고요. 2020년 7월에 했는데 전부 다행스럽게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정상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 좀 있고요. 앞으로도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생기더라고요. 나 뜬금없이 먹방 이야기를 잔뜩 했는데 마지막은 책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도서관에 좀 더 자주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서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도서관에 가면 장점이 진짜 많습니다. 서가를 쭉 둘러보면서 의도치 않게 재미난 책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 저 책 골라서 책상에 앉아서 쭉 읽으면서 나의 흥미를 유발하는 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도서관을 가게 되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엔 제가 도서관을 참 주기적으로 갔었는데 그 루틴이 코로나 때문에 깨져버려서 너무 아쉬웠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자유로워진 편이죠. 그래서 최근에 도서관에 갔더니만 이 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도서관에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전 루틴을 좀 되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도서관에서 발견한 재미난 책들 이 채널에서 좀 더 자주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